8단원 생태계와 환경, 형성평가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생태계에 대한 학생 ABC의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학생 A. 생태계에서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환경 요인은 서로 독립적이야. 그랬는데요. 자,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환경 요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죠. 학생 B. 빛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야. 맞는 말입니다. 학생 C. 생물적 요인은 생태계에 있는 모든 생물을 의미해. 맞는 말입니다. 제시한 의견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B, C 5번입니다. 2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생태계에서 생물은 대부분 무리를 지어 살아간다. 일정한 지역에 사는 같은 종의 개체들로 이루어진 무리, 개체군이라고 하죠. 이 일정한 지역에 사는 모든 개체군의 무리를 군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역, 개체군, 니은, 군집입니다. 3번. 그림은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생태계는 지금 A와 B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A는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즉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죠. 기억은 맞습니다. B.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B는 생물적 환경 요인이죠. 니은 세균은 모두 B에 속한다. 맞는 말입니다. 디귿. 광합성을 하는가는 소비자와 분해자를 서로 구별하는 특징에 해당한다. 소비자와 분해자 모두 광합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말이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다음은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미친 예이다. 개구리는 땅속에서 겨울잠을 잔다. 첫째는 계절에 따라 서식지를 바꾸기 위해 이동한다. 두 가지 예에서 공통으로 작용한 비생물적 환경 요인을 쓰세요. 개구리는 추워지면 겨울잠을 잡니다. 첫째는 먹이를 찾고 번식하는데 적절한 온도의 지역을 찾아서 계절에 따라 이동하죠. 그래서 두 가지 예에서 모두 공통으로 작용한 비생물적 환경 요인은 온도입니다. 5번. 그림은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생태계는 생물 군집과 비생물적 환경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물 군집이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기역, 그 반대의 경우가 니은.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역, 분해자는 생물 군집에 속한다. 예, 맞는 말이죠. 니은 사슴이 가을에 번식하는 것은 기역의 이다. 사슴이 가을에 번식하는 것은 낮의 길이가 짧아질 때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예이죠. 그래서 기역이 아니라 니은의 예이다. 디귿 선인장 잎이 가시로 변한 것은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 물이 부족한 환경 요인 때문에 생물에 영향을 미친 거죠. 니은의 예이다. 맞는 말입니다. 답은 4번 기역 디귿. 6번 생태계 평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 하위 영양 단계 생물이 가진 에너지는 모두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 그랬는데요. 하위 영양 단계에서 쓰고 남은 에너지가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는 거죠. 자, 니은. 평형을 이룬 생태계에서는 생물의 종류와 개체 수는 급격히 변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디귿. 일반적으로 평형을 이룬 생태계에서는 생물량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답은 2번입니다. 7번. 그림은 어떤 생태계의 에너지 피라미드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지금 1115, 3은 에너지 피라미드의 에너지 상대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에서 D 외에 다른 영향 단계는 고려하지 않는다. 기억, A는 생산자이다 그랬는데 생산자는 D겠죠. D가 생산자, C가 1차 소비자, B가 2차 소비자, A가 3차 소비자입니다. 니은, 에너지는 B에서 C로 이동한다 그랬는데 반대겠죠? C에서 B로 이동한다. 그렇다면 D글씨 답이겠네요. C의 개체수가 갑자기 증가하면 그 먹이가 되는 D의 개체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하게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8번. 생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먹이 관계가 단순해지면 그 생태계는 보다 쉽게 교란될 수가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과도한 사냥으로 인해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죠. 3번. 기후의 변화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와 수를 변화시킵니다. 4번. 자연환경 파괴에 따른 생물의 서식지 감소. 이것은 생태계의 평형 유지 능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생물의 서식지 감소는 생물 다양성을 낮추니까 생태계 평형을 깨뜨리게 되겠죠? 다 맞는 말입니다. 답은 5번이겠죠. 외래 생물의 유입은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그랬는데요. 오히려 감소시키게 됩니다. 외래 생물이 유입되면 일단 그 생물은 토착종 중에서 천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토착종들을 멸종시키거나 개체수를 크게 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생태계 평형을 깨뜨릴 수가 있게 됩니다. 9번.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천 복원하는 거, 도시에 숲을 조성하는 거, 그다음 야생동물들이 다닐 수 있는 생태 통로를 설치하는 거, 무분별한 환경 개발을 제한하는 거, 이거 모두 다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죠. 그런데 자연 휴식연제를 축소해서 시행한다. 자연 휴식연제는 국공립공원 같은 곳에서 그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평형이 깨지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인간의 출입을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축소해서 시행하는 것은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가 없죠. 답은 5번입니다. 10번.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자, 인간의 활동, 대기 조성의 변화, 온실가스의 증가죠. 그다음 대규모 산림 면적의 감소, 기권으로 방출되는 화산 분출물 이런 것들은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답 3번이죠. 헬스의 연분 변화는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12번. 지구 온난화로 생기는 영향이 아닌 것은 자,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과를 말하는 거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없는 것은 해수가 팽창하고 또는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래서 해안 저지대가 이제 침수하게 되죠. 다음 육지와 해양의 생태계가 변하고 지구온난화로 극지방의 빙하 면적도 감소하고 또 강수량과 증발량의 변화가 생기고 다 맞는 말인데요. 5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수가 증가하는 것은 이거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지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생기는 영향이 아닌 것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다. 12에서 13번. 그림은 북반구에서의 대기 대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님 좀 그려놨는데요. 적도에서는 데워진 공기가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도 지상에서는 항상 저기압이 존재하죠.
데워진 공기는 상공에서 북쪽으로 이동하고 일부 공기는 냉각과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하강하게 되기 때문에 북위 30도 지역에서는 지상에 항상 고압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극지방에서는 차갑게 냉각된 공기가 지상으로 내려와 쌓이게 되죠. 그래서 북극의 지상에서는 항상 고압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면을 따라 내려온 공기는 이렇게 북위 60도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해 온 공기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위 60도 지역에서는 지상에 항상 저기압이 형성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적도에서 위도 30도 사이에 하나의 순환, 극에서 위도 60도 사이에 하나의 순환이 형성되고 각각 헤들리 순환, 극순환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개의 이런 직접적인 열적인 원인에 의해서 형성된 순환 사이에 페레 순환이라고 하는 순환이 이렇게 간접적인 순환이 하나 형성되는 걸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12번 A, B, C에서 일어나는 대기대 순환의 순환세포 이름을 쓰세요. A는 헤들리 순환, B는 페레 순환, 그다음에 C는 극순환 라고 합니다. 13번 위 그림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A의 지상에는 무역풍이 불죠. 2번 B의 지상에서는 편서풍이 분다. 3번 A와 B 사이의 지상에서는 고압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4번 B와 C 지상에는 저압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이죠.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과 지구 자전으로 인해서 대기대 순환이 형성이 된다. 14번 사막과 사막화 현상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사막은 주로 위도 30도 부근에 잘 발달한다. 지상에 항상 고압대가 형성되어 있는 위도 30도 부근에 잘 발달한다. 2번 사막은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적은 지역에서 형성이 되겠죠. 3번 사막이 점차 확대되는 현상을 사막화라고 한다. 3번이 맞는 말이겠죠. 4번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사막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 그랬는데요.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기 전에도 사막은 존재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원인으로 사막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고 그렇다는 거죠. 5번 사막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산림 면적을 늘려나가야 되겠죠. 4번의 답은 3번입니다. 15, 16번 그림은 북태평양의 표층 해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는 북적도 해류고 B는 난류인 쿠로시오 해류, C는 북태평양 해류, D는 한류인 캘리포니아 해류입니다. 15번 해류 A와 C는 대기 대순환에 어떤 바람의 영향으로 형성되는지 각각 쓰세요. 자, A는 북동무역풍, C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표층 해류입니다. 16번 위 그림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A는 북적도 해류이다. 2번 C는 북태평양 해류이다. 3번 D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른다. 그 반대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고 있다. 4번 멕시코 만류의 성질은 D보다 B에 가깝다. 자, 멕시코 만류는 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보다 B에 가깝다. 맞는 말이죠. 5번 표층 해류를 형성하는 주된 원인은 바람이다.
답은 4번입니다. 7번. 엘니뇨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엘니뇨는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약할 때 발생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위도 30도 부근에가 아니라 적도 부근에 표층 수온, 동쪽의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적도 부근에서는 서쪽으로 이동하는 해수의 흐름이 평상시보다 약해지게 되고요. 적도 부근의 서태평양에서는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고 그래서 가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은 5번이죠. 적도 부근에서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영역이 평상시보다 동쪽에 치우쳐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18번. 다음은 주전자에 들어있는 물을 가스레인지로 끓일 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가스레인지를 켰더니 가스가 연소되면서 주전자 속에 물이 끓어 주전자 뚜껑이 들썩였다. 자, 가스, 화학에너지를 갖고 있죠. 이것을 연소시켰더니 주전자 물 속에 물이 끓었대요. 즉 열에너지로 전환이 됐네요. 그러면 수증기가 발생할 거고 그 수증기 압 때문에 주전자 뚜껑이 들썩들썩 운동에너지가 만들어졌죠. 즉 역학적 에너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에너지 전환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이죠. 화학에너지에서 열에너지로, 열에너지에서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났다. 19번. 어떤 열기관에 매초 500kcal의 열을 공급했더니 매초 400kcal의 열이 배출되었다. 그러면 1은 얼마만큼을 한 건가요? 1은 100kcal만큼 한 거죠. 그러면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열 효율은 공급해준 에너지 분의 한 1의 양. 답은 0.2 3번입니다. 20번. 그림은 매끄러운 수평면에서 책을 밀다가 놓았을 때 책이 조금 미끄러지다가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책이 왜 정지하게 되나요? 책이 처음에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결국 책과 바닥면 사이의 마찰로 인해서 발생한 열 에너지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제로가 되면 책은 멈출 수밖에 없겠죠. 자, 1번. 책의 운동 에너지는 점점 감소한다. 맞는 말입니다. 감소하다가 0이 되죠. 2번. 책의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3번. 정지할 때까지 발생되는 총 열 에너지는 처음에 책이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 2줄만큼이겠죠. 4번. 책과 바닥면 사이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답은 5번이겠네요. 발생한 열 에너지는 책과 바닥면에 머물러 있는다 그랬는데 열 에너지가 머물러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열 에너지는 열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항상 이동하고 퍼져나가겠죠. 5번. 동물은 음식물을 섭취하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음식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종류를 쓰세요. 자, 화학 에너지. 음식물도 말하자면 화학 물질이죠. 화학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형성평가 문항풀이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